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셨습니까? 대선 때요. 연대하라. 이런 얘기 있을 때 난 연대가 아니고 고대다 하시면서 유승민 후보와 거리 계속 두셨거든요.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달라진 겁니까? 뭐 그때도 사실은 저 시도들은 있었습니다만 시간도 짧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되지 못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더 제대로 된 정당, 네. 그러니까 개혁 정당, 젊은 정당, 네. 그리고 또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당 네.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. 문재인, 김한길, 이제 유승민까지 이제 연대와 통합의 시도를 계속 해오셨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세 분이 너무 다르거든요. 끊임없이 우리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을 계속해야만이 3당이 생존할 수 있다. 그런 생각입니다. 안철수 정치인이 예전보다 점점 우클릭하고 있다. 이렇게 보는 건 맞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좌우 이념에서 벗어나서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, 네. 그리고 또 그 방법이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.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.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햇볕 정책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커 보이는데 합당 이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?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이제 햇볕 정책하면 네.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전부 꽤 많이 다릅니다. 그런데 햇볕 정책은 기본적으로 강온 정책입니다. 네.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 온건 정책만으로 햇볕 정책이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의 그 이름 붙여진 어떤 정책이 아니라 세부적인 한 가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접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유승민 대표와 단둘이서 따로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? 확인해 드리기는 힘듭니다. 상대방이 있는 것이어서요. 아니요. 근데 그냥 확인해 주시기 어렵다고 하니까 만났으나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고 해석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? 유승민 대표께서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고 했습니다. 이제 지금 반대하시는 그 당내 인사들 설명은 당규를 보니까 25조라고 이제 적시를 하시면서 33%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, 당원의 33%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거든요. 그거 하실 수 있습니까? 예,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. 이제 지도부에서 판단해서 전당원 투표에 묻는 그런 경우는 3분의 1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박지원 전 대표도 오늘은 만약에 이 33%, 당원의 33%가 투표하지 않으면 안 대표는 사퇴하라 얘기했는데 잘못 알았다는 뜻입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박지원 전 대표도 그리고 또 저도 전당원 투표로 선출된 그 대표들입니다. 네. 그런데 그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 투표율이 20%가 안 됐고 저 같은 경우는 24% 정도가 됐습니다. 네. 근데 만약에 그 3분의 1 규정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그러면 둘 다 대표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. 대통령 되고 싶으세요? 저는 지금 대선에 대한 생각 전혀 없습니다. 그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당의 존폐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. 당이 사라진다면 그거는 뭐 제 미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엄중한 시국에 다음에 있을지도 모른 5년 후를 생각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. 저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. 내년 지방선거에 모든 그것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. 정치인이 내가 5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정말 없다. 잘 못 믿겠습니다. 진짜로 없으세요? 저는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입니다. 네.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